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열리는 제14회 MK 경로대잔치 행사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동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려오던 2011 MK 경로대잔치가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련회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MK 경로대잔치 행사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공연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MK 뉴욕 경로잔치에는 트로트 가요, 재밌는 만담, 판소리, 나로 한국전통예술단과 청사초롱 이송이 한국전통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뉴욕의 각 노인단체들 간의 열띤 장기자랑 대결이 펼쳐져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제14회 MK, KNN, TV가 공동 주관으로 하는 경로잔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초롱 무용단은 2세로 구성된 무용단이므로 이번 경로잔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과 많은 상품도 타가시고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연예술단에서도 작년과 같이 어르신들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참신하고 흥겨운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로잔치에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일 뉴욕에서 펼쳐지는 MK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대한항공이 제공하는 한국 왕복 항공권이 대상으로 제공되는 등 많은 한인 업체들이 후원해 주신 푸짐한 상품들이 어르신들을 더욱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입장권 배부는 뉴저지 지역의 경우 6월 7일 오전 10시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뉴욕의 경우 6월 8일 오전 10시 플러싱 대동련회장에서 선착순 배부합니다. 실록의 계절 6월을 맞아 푸짐하고 화려하게 펼쳐질 MK 경로대잔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르신들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31일 정기 모임을 갖고 오는 5일 개최되는 제9회 포트리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과 8일 열리는 포트리 장학기금 조성 골프대회,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31일 정기 모임을 열고 이번 주말인 5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서 개최되는 제9회 포트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에 한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6월 5일 포트리에서 아트 앤 뮤직 페스티벌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구경하시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트리시 주최로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하는 포트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은 오늘 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선상에 설치되는 두 곳의 야외 상설 무대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이벤트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할리 데이비드슨 모터사이클 쇼가 포트리 공영 주차장에서 함께 선보이며 푸드코드를 포함해 100여 개의 간이 점포가 개설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로 가득 찬 축제가 예상됩니다. 한편 대포트리 한인회는 오는 8일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제13회 포트리 한인회 장학기금 조성 골프대회를 실시합니다. 뉴욕 컨트리 클럽에서 이제 12시부터 레지스트레이션 하시고요. 이제 1시부터 티업합니다. 이제 많이 참석하는 걸 바랍니다. 이번 대포트리 한인회의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트리 한인회의 사업 활동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조선 황실의 산 증인인 이혜경 공주의 2차 세미나가 28일 FGS 동포회관에서 열려 조선 황실의 의복과 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종 황제의 손녀이자 의친왕의 5번째 딸인 이혜경 공주가 28일 FG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2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황시 배경과 창덕궁을 포함한 3대궁 설명에 이어 황실 의복과 음식, 법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거기에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서 하지도 않았고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무슨 역대과정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은 그대로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들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 했다 그러는 게 감개가 무량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후원해주신 KNN 또 MKTV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공주는 의친왕의 5번째 딸이지만 황실에서 의친왕비와 생활한 유일한 자손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실 의복과 시녀들의 저고를 매는 법 등 의복과 법도에 관해 설명했으며 특히 옛 궁생활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문화국가 왕손 후손으로서 공주님이 아직도 절개 있게 이렇게 지키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보존이 가능할 때 조금 더 보존하자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FGS 회원과 경기여고 동창회 회원, 시민들이 참석해 옛 한국 황실 생활과 앞으로의 역사 보존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유럽에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는 치명적 식중독균 의심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중순 독일 함부르크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 2명이 신장 기능 악화로 중태에 빠졌다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근 유럽에서 유행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히로시마 원폭 피폭 한국인 생존자 2명과 다른 피폭자의 유족이 1일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게도 일본 법률에 따른 의료비를 지급하라며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거주 피폭자들에게 건강수당 등의 형식으로 의료비 일부만을 지급해왔습니다.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오사카 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원고들이 지난 2년에서 4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지불한 의료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북한이 1일 정치적으로 예민한 남북 간 비밀 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하면서 돈 봉투를 내놓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사과 관련과 구걸해 애걸 구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측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을 통해 5월 9일부터 남북 비밀 접촉을 가졌다며 남측 접촉 당사자인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비롯해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북측은 남측이 제안한 5월 하순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과 6월 하순 1차 정상회담, 2달 뒤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면서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의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 연내 비준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일 국무부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31일 오후 마리아 앙헬라 올긴 콜롬비아 외무장관과 환담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 연내 처리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무역 조정 지원 연장 문제를 3개 국가의 FTA 비준안과 연계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은 차기 상무장관 내정자의 의회 인준을 막겠다고 맞받아치는 등 FTA 비준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 당국의 취업비자 사기 스폰서 색출을 위한 현장 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면서 해당 한인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실시해왔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갈수록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사 대상은 봉제업체와 뷰티 서플라이, 커스텀 주얼리 수입 도매상, 식료품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식당과 개인 병원 등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실사 절차는 대개 단속반이 스폰서 업체를 방문해 직원 인터뷰와 고용증명 서류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이민국에 제출한 비자 신청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일할
작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하는 고강도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 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H-1B 케이스는 무효 처리되고 심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학자금 저축구자인 529 플랜에 가입하는 학부모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인 파이낸셜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들은 총 90억 달러를 529 플랜 가입에 사용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50억 달러에 비해 75%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유는 매년 크게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 때문입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현재 4년 사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37,000달러에 달하며 일부 명문의 경우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학 등록금을 매년 평균 사립의 경우 5.2%가 공립은 5.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 인플레이션 2% 선인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미 전역에서 근무지의 주지사보다 월급을 더 받는 연방 공무원이 7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31일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탐 코번 상원의원의 요구로 CRS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연봉을 기준으로 소속주의 주지사보다 더 많이 받는 연방 공무원이 7만 7,05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직업별로는 의사가 18,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교통관제사가 5,17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몇 명의 환경보호 전문가, 공원 순찰요원, 민권 전문가, 교도관 등이 주지사를 능가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서도 재정적자 감축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고액급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중심 모델이 픽업 트럭과 SUV에서 연비가 높고 성능이 좋은 소형 차량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3로 대표되는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 조정과 급격한 유가 상승,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시장의 판도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4대 중 1대가량은 컴팩트카 또는 서브 컴팩트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 8대 중 1대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으로 더구나 지난달 판매된 이런 소형차 중 27%는 미국 업체의 제품이어서 1년 전 같은 기간에 20%보다 미국 업체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뉴욕 이론 휘발유 값이 $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여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5까지 올라가면서 6월 뉴욕 인근 지역의 소매 휘발유 값이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P모건 역시 6월 초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값 상승은 가계부담은 물론 여행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여행인구 감소는 물론 지출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올여름 휴가 비용은 가구당 $69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09보다 14%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한인 등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날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일 관할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건에 불과했던 피해 신고가 5월에는 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명의 한인을 포함 절반 이상의 아시안들입니다. 경찰은 아시안들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데다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주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일 연방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밝힌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중범죄자를 색출, 추방시키겠다는 것이었으나 지금까지 단순 불체자들이 추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부서인 국토안보부도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는 치명적 식중독균 의심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중순 독일 함부르크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인 2명이 신장 기능 악화로 중태에 빠졌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실시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국세청은 1일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합계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해당 금융계좌 내역을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보고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 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입니다. 소득법상 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가리키며 내국법이란 한국에 본사나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 이런 검사장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폴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 검사장과 다니엘 도너반 스태튼 아일랜드 검사장, 찰스 하이네스 브루클린 검사장, 사이러스 벤스 맨하탄 지검장, 캐서린 라이스 나서 카운티 검사장 등은 1일 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폴트 보험 사기 근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프로드 코스트 뉴욕 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뉴욕시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이 말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래전부터 $350 이상 벌금을 안 낸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벌금 티켓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지난 3월 이미 상습 주차 위반 벌금 미납자들에게 차량 등록 말소 경고 사안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휴대폰 기종에 따라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환경활동그룹이 발표한 각 기종별 전자파 인체 흡수율에 따르면 모토로라 브라보는 1.59W kg으로 전자파 노출이 가장 높았고 모토로라 드로이드2 글로벌, 팜픽스, 모토로라 부스트, 블랙베리 순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LG 퀸텀이 전자파 인체 흡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카시오 엑셀림, 사뇨 카타나, 펜텍 브리즈, 삼성 갤럭시도 비교적 전자파 노출이 낮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뉴욕 시경에 불신 검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대가 1일 공개한 불신 검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 불신 검문을 당한 뉴욕 시민은 18만 3,3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불신 검문이 허용된 지난 2004년 이후 동기 대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플러싱 경로센터가 2011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오는 6월 7일 스플릿 락 골프 코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경로센터에서 실시되어 오던 여러가지 봉사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 주최로 지난 5월 30일 제1회 뉴욕 한인탁구협회 이사장 배겸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 탁구대회가 뉴욕 탁구장에서 열렸습니다. 6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전미체전 대표 선수로는 이춘승, 오순석, 박종명 선수가 선발됐고 단체전은 뉴욕 신일교회 팀이 우승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주니어와 시니어조부터 시작돼 단체전, 개인 복식, 교역자 일반 B팀, 챔피언조로 진행됐습니다. 뉴욕주 상원 11지구 토니 아벨라 의원이 지난달 31일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에게 입법부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아벨라 상원 의원은 한창현 회장에게 제32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동포사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복지관에서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한인사회를 위한 무료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20여 종의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니엘 홀로란 시의원과 피터구 시의원이 지난 31일 그레이스맹 주 하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어 간판 단속 권한을 소비자보호국에 부여하는 법안과 함께 6월부터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안전과 커뮤니티의 화합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등의 입장도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코끼리의 후퇴입니다. 3000년이라는 장부한 기간에 이르는 중국 환경사에 관한 역작인 이 책이 출간되자 서구 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극소수의 역사학자들만이 이룩한 학술적 성과물이라는 칭송과 함께 매력적이고도 경이로운 역작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찬사에 걸맞게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중국사 전공자들에게 주목받는 이 책은 매우 치밀하게 중국의 문학과 정치, 종교, 과학, 지역사,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등을 동원해 인간과 자연의 충돌 과정과 상호작용을 분석해 잘 설명한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알러지 치료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근본 치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방에서는 면역 기능 이상에 대한 몸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얻음으로 인하여 근본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멈추게 됨으로 인하여 매 계절마다 다시금 알러지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몸과 마음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말씀드린 바 술과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 비염 발생 인자임을 잊지 마시고 기타 알러지를 일으키는 항원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